안녕하세요. 친한 변호사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튜브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데요. 친한 변호사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대부분이긴 하신데 가끔 이렇게 친절한 변호사님 아니면은 착한 변호사님 계세요? 이렇게 다양하게 불러주십니다. 어쨌든 다 좋은 의미니까 저는 어떻게 불러주셔도 감사드리고요. 튜브를 보시고 연락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승소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모님 명의로 명의 신탁한 재산에 대해서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처남이 이건 상속재산이다, 우리 엄마 거다 라고 하면서 상속 지분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위분이 저희 의뢰인으로 찾아오셔서 처남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인이 아들 둘, 딸 둘을 두고 이제 사망을 하셨거든요. 둘째 딸 사위가 저희 의뢰인이시고요. 20년 전에, 무려 20년 전에 아파트를 매수하시면서 청약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장모님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했어요. 전형적인 명의 신탁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장모님이 살아계신 동안 명의를 바꾸지 않았고요. 대신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 포기 각서, 장모가 해당 주택을 사위에게 유증한다, 그런 유언장을 남겨두셨는데요. 일단 상속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죠. 돌아가시기 전에 한 상속 포기 각서는 무조건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남기시긴 했는데 유언장이 효력이 없었어요. 유언장은 형식을 갖춰서 잘 써야 되는데 제 다른 영상을 보시면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있는데 아무튼 이 유언장은 효력이 없는 유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의 신탁으로 하지 않으면 승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예비적으로 유언장이 비록 유언장으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은 있다라는 주장도 예비적으로 준비를 하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장모님이 그 상태에서 사망을 하시자 처남이 나는 우리 엄마 재산이기 때문에 4분의 1의 상속 지분이 있고 그것은 내 거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 사위분이 사위분이 그 둘째 누나가 되겠죠. 누나와 함께 너무 막 붕괴해서 사실 처남을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셨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서 저희 로우케이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장모 명의 아파트를 처남이 이미 상속 등기를 경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4분의 1 지분이 이미 그 사위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 아까는 쉽게 그냥 사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명의 신탁이. 그래서 먼저 처남 명의의 상속 등기는 말소를 하고 그 20년 전에 부동산을 매도한 분을 상대로 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저희가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명의 신탁은 양자간 등기 명의 신탁, 즉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그런 양자간 명의 신탁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라는 건데요. 명의 신탁자가 매도인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매매 대금도 모두 지급하지만 매도인과 내가 사정이 있어서 다른 사람 제3자에게 등기만 하려고 한다라는 걸 알려주고 그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하게 되면 이 경우를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매수인, 매매 자금을 대고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아예 매도인하고 만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명의 수탁자가 직접 매도인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위이신 의뢰인분이 20년 전 매도인과 매매 계약은 체결하고 등기만 장모 명의로 한 그런 전형적인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의 경우였습니다. 이 명의 신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20년 전에 부동산을 매수할 때 매매 계약 당사자가 장모가 아니라 사위라는 거, 그리고 매도인이 이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사위가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실제 매수인으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명의만 장모 명의로 되어 있다, 이런 사실을 입증을 해야 했고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 일단 매매 계약이 20년 전이었기 때문에 20년 전의 매매가 명의 신탁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또 사위 명의로 등기를 안 하고 바로 매도인에서 장모님으로 명의가 이전됐기 때문에 장모님 명의의 그 명의 신탁 등기가 무효가 되면 20년 전에 부동산을 매도한 그 매도인에게 다시 소유권이 돌아가게 돼요. 회복되게 돼요. 그래서 매도인 상대로 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 그런 조금 복잡한 소송 형태가 됐습니다. 물론 소송은 동시에 진행하기는 하죠. 그런데 어쨌든 당사자가 갑자기 20년 전에 매도한 사람이 이 소송의 당사자로 소환되는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그 매도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뜬금없는 거고요. 매도인이 사실은 굉장히 좀 착하셔서 이런 명의신탁 사정을 들으시고 그럼 잘못된 거다, 그거는 도와주겠다라고 하면 이제 소송이 그래도 조금 더 쉽게 진행될 수 있는데 매도인 나쁜 마음을 먹거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실 이것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저희 케이스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도와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은 좀 소송 진행하면서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잘 됐으니까요. 다행이죠. 이 사건의 경우에 사위가 실제 매수인으로서 20년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리고 매매 대금을 사위가 지급한 사실, 그리고 재산세 같은 세금을 모두 사위가 부담한 사실, 그리고 매수 후부터 등기 권리증을 사위가 계속 가지고 있었던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의뢰인에게 20년 전 자료를 최대한 준비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다행히 그분이 또 증거를 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부동산 거래를 중개했던 공인중개사도 찾아서 진술서를 제출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에서 매도인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지는 않았어요. 사실 매도인이 변호사까지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도인 분을 좀 편하게 소송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서 도와드리면서 소송을 진행했고요. 다행히 매도인도 전혀 이렇게 엉뚱한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해서 결국은 승소를 했습니다. 소송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 걸렸고요. 그동안 의뢰인께서 많이 애를 태우셨는데 승소 판결을 저보다 먼저 하시고 막 전화를 주셔서 저한테, 저는 그때 이제 다른 재판 중이었거든요. 승소했다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전화를 주셨어요. 이 사건의 경우에 20년 전 사건에 관해서 입증을 해야 하고 또 매도인과의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았고, 또 의뢰인께서 법대를 졸업하신 분이어서 명의신탁 소송이 어렵다는 거를 좀 잘 알고 계셔서 사실 처음에 의뢰할 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결국은 승소를 해서 의뢰인이 굉장히 기뻐하셨고, 의뢰인 부부가 저희 사무실 처음 찾아오셨을 때 변호사 선택하는데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저를 믿고 좀 잘 따라와 주셨고, 저도 그분들 기대에 부응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어렵다는 명의신탁소송 승소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